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곤조곤 유튜브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서혜진 본부장과 부음씨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랑의 콜센터나 뽕숭아 학당을 보면서 이 부음의 역할, 부음의 공로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늘 부음에 관심이 많고, 부음하고 서혜진 본부장은 어떻게, 왜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이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나, 그게 늘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붐과 서혜진 본부장의 인연은 SBS 역시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은 화제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야의 숨은 고수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정말 화제성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이것도 서혜진 본부장과 강호동 씨의 호흡이 만들어낸, 물론 그때 이제 노윤 작가도 그때 같이 했었겠죠. 한상 콤비가 만들어낸 걸작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붐 씨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리포터 역할을 하는데 나름대로 재미있더래요. 하는 모습이. 그래서 붐 씨를 처음으로 스타킹의 고정 멤버로 집어넣었대요. 집어넣었는데 강호동 씨가 처음에는 뭐 거기 스타킹 보면 저 계단에 그냥 그 출연자가 한 20-30명 앉아 있지 않습니까? 출연자가 너무 많으니까 강호동 씨는 절대 웃기지 않으면, 눈에 탁 띄지 않으면 기회를 안 주니까. 그래서 그 스타킹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강호동 씨에 대한 원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붐도 다르지 않았답니다. 붐이 뭐라 그래도 그냥 받아주지도 않고 무시하니까 카메라에 잡혀야 분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카메라에 잡혀야 분량이 나오는데 분량이 늘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뒤로 처진 거죠. 뒤로 처지는데 어느 날 처지다 밀리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강호동 씨가나 또 연출가들이나 한 사람이 센터에 앉히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으니까 슬슬슬 밀려서 맨 끝으로 가서 이제 앉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밀려 이제 가서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앉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녹화 시간이 한 뭐 6시간, 10시간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강호동 씨 기운이 좋아서 녹화 오래 한다 그래서 그 이경규 씨가 불만이 많거든요. 근데 강호동 씨는 뭐든지 열정적으로 하니까 녹화 시간은 길죠. 자기한테 뭐 차례 순번은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졸았나 봐요. 졸다가 아마 그걸 또 굴러 떨어졌나 봐요. 그런데 또 이거를 또 편집하는 사람이 재밌게 편집에 집어넣나 봐요. 그래서 그 편집을 하다가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그 편집을 보고 그 방송을 본 강호동 씨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부음 씨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음 씨도 스타킹의 한 사람의 피해자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음 씨하고 인연을 맺고 나서 이제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그러니까 미스트롯의 이제 마스터로 우선 섭외를 했고, 섭외를 하고 나서 역시 너무너무 재미있는 마스터잖아요. 부음 씨 그 마스터하는 그 대사 뱉는 거 보면 너무너무 웃겨서 배꼽을 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타킹 때부터 마스터, 미스터 트롯 마스터, 그 다음에 사랑의 콜센터, 뽕 따라가세, 뽕숭아 학당에 그냥 MC 자리를 척척척 꿰차는 거죠. 서희진 본부장,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하는데, 사실 사랑의 콜센터는 한 5시간씩 녹화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2회차를 하니까 한 10시간 정도 녹화를 하는데,
그 녹화를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도 그렇게 트롯맨들하고 앉아서 너무너무 친하게 잘 지낸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도 수다 떨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잘 지낸다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뽕숭아 학당을 할 때도 새벽 3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24시간 녹화할 때도 있는데 그 시간에도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궁리를 해서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카메라가 한 20대 정도 이제 현장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에 딱 찍혀온 거를 보면은 녹화에 편집 안 된 것들라도 보면 뭔가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혼자 꼼지락고. 그러니까 방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궁리를 하는 거죠. 그 궁리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오니까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붐씨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D를 감동시키니까, 본부장을 감동시키니까 다음에는 붐씨를 어디에 섭외해서 무슨 프로그램에 쓸까. 그러니까 계속 탄탄 내려온 거죠. 본인이 노력한 것만큼 결과는 얻는 것이죠. 그리고 노력한다고 또 다 얻는 건 아닌데 노력하는 사람을 알아봐주는 서혜진 본부장의 눈도 대단한 거죠. 이게 궁합이죠. 이게 정말 인간궁합이죠. 부부궁합이 아니라. 그래서 서혜진 본부장은 붐을 알아봤고 붐은 서혜진 본부장의 그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는 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꼼지락거리면서 노력하고 그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꼼지락꼼지락 노력하고 또 우리 트롯맨 6하고도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요. 왜냐 붐씨도 그 인성이 좋잖아요. 그 웃는 모습이나 얼굴이 생긴 것도 호남형이지만 그 웃고 그리고 눈썰미가 있어서 그 트롯맨의 장점을 다 뽑아보고 요때는 내가 무슨 질문을 해야지 이 사람의 장점이 튀어나온다. 그 장점을 보여주도록 유도를 하고 그게 MC로서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근데 붐씨는 강호동 씨한테 한번 그 서름을 받았던 사람이라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붐씨와 우리 서혜진 본부장님의 인연으로 시작된 그 아주 작은 인연이 리포터를 하는 걸 보고 재밌네 하는 것이 인연이 돼서 인연이 맺고 맺어서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얻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뽕숭아학당에 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랑의 콜센터에서 붐이 없다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세요. 붐의 역할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을 알아보고 재능을 알아보는 그 눈도 탁월하고 그 재능을 알아본 서혜진 본부장에게 보답하려는 부음의 노력도 가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